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심장병과 함께 인간의 사회 활동을 제약하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을 쇄관절염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200개가 넘는 관절 중 체중을 지탱해주는 쇄관절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지속해서 움직여 관절염 발생에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100세 시대, 쇄관절염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는 쇄관절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전성욱 정형외과 전문의는 말합니다. 슬관절은 무릎으로 싸고 있는 대퇴골과 경골, 슬개골 등이 인접해 이루는 관절인데요. 체중을 지탱하고 굴곡과 신전을 가능하게 해 걷거나 뛰는 운동 등 다리 움직임의 핵심 관절로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관절면에는 약 3mm 정도의 연골이 뼈를 감싸고 있어 관절 운동을 할 때 접촉되는 부분에서의 마찰을 줄여주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관절낭에는 관절액이 있어 윤활 작용을 도와 관절 운동이 부드럽게 되도록 도와줍니다. 슬관절염은 관절면을 감싸고 있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 보통 4단계로 나누어서 구분을 합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관절 내측의 간격이 좁아지는 것이 관찰되고 2단계에서는 좁아진 간격에 골극이 형성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다발성 골극과 관절 내측 간격이 완전히 좁아진 상태를 말하며 말기인 4단계에서는 심한 골극과 관절 간격이 없어지면서 내반 변형 같은 골 변형이 동반된 상태를 말합니다. 슬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65세 이상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퇴행성 슬관절에 걸릴 만큼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슬관절부의 변형이나 손상, 슬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과체중, 선천적으로 무릎 관절이 내반 변형인 경우와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통풍과 같은 염증성 질환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력이 약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많이 하는 여성에서 발병률이 두드러지는데요.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이 발생률이 높은 것도 슬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슬관절염의 증상은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초기에는 무릎이 뻑뻑하면서 소리가 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중기에는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데 특히 걷거나 등산을 할 때 무릎이 붓고 열감이 느껴진다거나 무릎 안에 물이 차 있는 느낌이 들고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연골이 거의 닳아 뼈와 뼈가 직접 닿게 되는 말기가 되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보행이 어려워 바닥에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육안으로 보기에도 무릎이 휘어져 있고 걷는 모습도 부자연스럽습니다. 슬관절의 연골은 자연 회복이 힘들어 통증이 발생하면 빠르게 검사를 해야 합니다.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연골이 닳아서 걸어 다니도 못했어. 그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다리가 물로 한 요만큼 뺐다고. 그래 걸어고 나서 한 10년 있었는데 괜찮더만 안 좋아. 영 안 좋더라고. 그래 이제 수술했지. 예. 요 오른쪽 무릎이 아파가지고 오래됐는데 치료받으면서 좀 오래 껐지. 한번 받고 나면은 좀 길게 가는 게 자꾸 짧아지가지고 너무 심하고 쓸 때 수술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 회복도 잘 안 되고 좀 많이 힘들더라고. 수술하는 게 안 나겠나 그길래고 바르고만 입원해가고 수술해. 특별한 외상 없이 오른쪽 무릎 통증을 호소했던 부부.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행했지만 내측 연골 손상이 심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같이 오셨네요. 아버님 이쪽에 먼저 앉으시고. 진행이 좀 어떠세요? 무릎 크게 불편함은 없으세요? 예. 네, 아버님 일상생활하는 건 별로 문제가 없으시고 예. 뼈가 튼튼해야 돼요. 예. 되게 우리 남자분들은 괜찮은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 동반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무릎에 이제 통증이 심하고 관절이 부은 상태로 오셨었는데요.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3기 정도의 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주사 치료와 약물 치료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연골 주사라든지 무릎의 인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포롤러 주사라든지 그래서 그런 주사 치료를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소염제 약을 쓰면서 증상을 좀 봐왔는데 주사와 약을 하는데도 굉장히 그 통증이 완화되는 기간이 증상이 없는 기간이 짧았었고 계속 무릎이 붓는 증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밀 검사를 해보니 그 안에 있는 연골이 엑스레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많이 손상이 돼 있고 거의 닳아서 없어져 있는 상태였고 또 뼈하고 뼈 사이 연골판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 보는 것보다는 안에 연골과 연골판의 손상이 심해서 우리가 이제 인공관절 수술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고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진행한 MRI 검사에서 슬관절을 보호해주는 연골과 연골판이 닳아있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걷는 것은 뼈와 뼈가 부딪혀 부종과 극심한 통증을 일으켰습니다. 다만 무릎의 상태가 그 안쪽 부분은 굉장히 많이 심했지만 외축 부분의 연골과 전방 후방의 십자인대 등은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수술을 선택할 때 손상당한 부분만 교체하는 무릎 인공관절의 부분 치환술을 시행을 하였고요.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은 수술 절개 부위가 작고 회복 속도가 빠른 데다 정상관절에 가까운 느낌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절개 부위가 될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인공관절은. 근데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반쪽 인공관절을 하셨기 때문에 절개 부위가 보통 인공관절보다는 이렇게 절개 부위가 작아요. 절개 부위가 작게 해도 하고 이쪽 부위는 다 어머니 거 다 살아 있어요. 아무리 인공관절이 좋다 하더라도 옛날 내 것만은 못해요. 그래서 내 건강한 조직은 내가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느낌도 더 좋아요. 걸어다니지도 못했어요. 수술하고 나서는 참 좋아졌어요. 운동 많이 하고 활동 많이 하고 있어요. 더럽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 하고 나니까 뭐 6개월 동안 집에서 조리하고 암만 캐도 수술하고 나서는 잘했다 그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는 뭐 안 아프고 뭐 마음껏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 더 뭐 좋은 건 없지. 통증으로 슬관절의 움직임이 감소하면 자연히 근육이 위축되고 병의 진행은 빨라지게 됩니다. 보행과 관련되어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를 강조합니다. 슬관절염 진단의 핵심은 무릎뼈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먼저 엑스레이는 슬관절의 연골이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뼈 사이의 간격을 보면 연골이 어느 정도 닳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슬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뼈의 정렬이 안쪽으로 휘어있는 내반변역, 즉 오다리와 안짱다리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뼈에 생긴 골극, 관절 내 유리체 등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는 무릎의 연부 조직을 살펴볼 수 있는 검사로 슬관절의 부종 정도나 위치, 인대, 연골 손상도를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부족해 수술 등을 고려할 때는 MRI 검사를 합니다. MRI 검사는 슬관절 뼈와 뼈의 속의 상태, 인대, 근육, 혈관, 신경까지 주요한 조직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 수술 결정이나 수술 전 무릎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슬관절염의 치료는 단계별 증상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초기인 1, 2기에서는 약물과 주사, 물리치료,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통증을 완화하고 악화를 예방합니다. 연골이 다 닳아 뼈와 뼈 사이가 부딪히고 뼈에 변형이 오는 3, 4기에서는 관절 구제술과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는데 인공관절 수술은 손상된 뼈, 연골, 인대 등을 제거하고 그 부위에 특수금속, 플라스틱 재질을 넣어 관절 기능을 복구하며 전치환술과 부분치환술로 나뉩니다. 슬관절은 체중에 실리는 내측, 외측, 전방 후액의 관절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개의 관절면 전체를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이 전치환술이고 한 부위만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이 부분치환술입니다. 전치환술은 연골 손상뿐 아니라 인대 손상, 뼈의 변형이 심한 경우 선택하며 부분치환술은 뼈의 변형이 없고 중요 인대 기능이 좋다고 판단될 때 손상된 부위만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입니다. 가정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슬관절염 자가진단법은 통증의 부위와 범위로 알 수 있습니다. 슬관절염은 주로 무릎의 내측 부위에서 연골이 닳아 생기기 때문에 무릎 내측이 아픈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만약 통증의 범위가 다리 전체이거나 무릎 뒤쪽 종아리 아래쪽으로 저리고 아프면 허리 쪽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체중이 실을 때 슬관절이 더 아픈 경우 슬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체중이 많이 실리는 쪼그리고 앉는 동작, 뛰는 동작, 특히 산행 중 하산을 할 때 체중이 과다하게 집중되기 때문에 이때 통증이 심하다면 슬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슬관절염 치료를 위해서는 체중 부하를 줄이고 관절 운동 범위를 적당하게 하면서 슬관절 주변 근력 강화와 유연성을 키워주는 운동이 좋습니다. 먼저 물에서 걷기인데요. 부력으로 슬관절에 걸리는 체중을 줄여주고 물속 저항으로 근육 단련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전거를 타면 무릎이 아닌 엉덩이에 체중이 실리고 페달을 움직여 근력 운동까지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슬관절의 구부러진 정도가 과하면 부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안장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되고 주로 고정식 자전거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정지한 힘에 대한 등척성 운동하기인데요. 예를 들면 슬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힘만 주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좋은 운동도 본인의 상태에 맞게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이후에 통증과 부종 등 불편감이 생기지 않을 만큼의 운동 시간과 강도를 조절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슬관절은 50세 이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50세 이후가 되면 자연스러운 노화가 발생해 슬관절 주위 인대의 탄력저하, 윤활 기능 약화, 연골의 마모 등이 시작되기 때문에 슬관절의 부하를 줄여야 하는데요. 만약 슬관절을 보호하는 조직의 기능은 떨어지는데 슬관절이 받는 부하가 동일하면 슬관절 연골의 마모가 가속화됩니다. 슬관절의 연골은 70% 정도 손상돼야 증상이 나타나므로 무릎에 불편감이 시작됐을 때는 마모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50세 이후에는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슬관절의 주변 근육을 단련하면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슬관절 주변 근육이 발달하면 노화로 약해진 슬관절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 꾸준히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다만 무리한 운동은 관절 손상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 강도와 운동량이 뒷받침돼야겠습니다. 셋째, 슬관절 연골은 한 번 손상되면 재생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슬관절 초기에는 약물과 주사만으로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중기에도 비교적 관절을 구제할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말기에도 심한 변형이 동반되지 않으면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 발생되면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자세와 운동, 정확한 진단이 슬관절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전 국민의 비대면 주치의, 건강 좋은 날 플러스.